영번님이 보기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었나. 카드를 보면은요. 상대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빠르고 판단이 냉정한 편이에요. 감정이 생겨도 그걸 느끼는 것보다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방식을 먼저 선택하죠. 그래서 영번님이 가까이 가려고 하면 상대는 오히려 거리 규칙, 선을 세우며 관계를 관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단호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속은 의외로 쉽게 압박을 느끼는 타입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나를 묶어버리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이 올라오면 그 불안을 감정으로 풀기보다 통제와 회피로 처리해요. 이게 영번님에게는 차갑거나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긋남의 핵심 원인을 보면은요. 한쪽은 감정의 언어, 또 한쪽은 이성의 언어를 쓴다는 건데요. 두 분이 어긋난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영번님 쪽 에너지는 상대에게 따뜻함, 돌봄, 현실적인 안정감을 주려는 방향이 강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챙기고 관계를 생활 속에서 키우려는 성향이죠. 반대로 상대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이 커지는 만큼 책임감, 부담, 통제 욕구도 커지는 타입이라 마음이 생겼을 때조차 이게 맞나를 따지며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영번님이 조금만 더 솔직해져도 되잖아 라고 느낄 때 상대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쪽으로 움직이기 쉬워요.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상황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번역해요. 영번님의 거리두기는 나를 덜 좋아하나로 받아들이고 상대는 거리두기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아프게 틀어진 지점은 말로 베인 상처로 보여지는데요. 중간 흐름에 마음의 칼자국 같은 장면이 강하게 보여요. 즉, 이 관계는 큰 사건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지만 더 자주 나타나는 패턴은 이거예요. 상대가 감정이 벅차거나 혼란스러울 때 논리로 정리하려고 하다가 말이 직설적으로 나가고 영번님은 그 말에서 존중받지 못했다, 거절당했다는 상처를 크게 받는 흐름으로 보여요. 상대는 본인 기준에선 정확하게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번님에게는 그게 사실보다 태도로 상처가 돼요. 이때 영번님이 흔들리면 상대는 더더욱 감정이 커진다가 위험하다로 학습해버리고 결국 혼자 생각하는 시간, 잠수를 타거나 거리두기로 들어가는가 싶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숨기고 있던 마음은 완전한 끝과 새 시작이 동시에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흐름 안에 마무리에 완결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이건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기보다 상대가 어떤 시점에서 자기 인생의 큰 정리, 일이나 목표나 책임과 인간관계를 끝내야 하는 국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시기에는 사랑이 들어와도 상대는 사랑을 쉼으로 느끼기보다 추가 과제처럼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감정의 물결도 보여요. 상대는 영번님에게서 분명히 따뜻함과 위로와 진심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다만 그 열린 마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상대의 특유의 속도, 결론을 빨리 내리고 밀어붙이는 말이나 행동이 튀어나와서 흐름을 망친 느낌이에요. 정리하면 상대는 영번님에게 끌렸지만 감정이 커질수록
본인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떠올라서 좋아함과 동시에 부담이 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애매하고 더 단호하고 더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파동이 생기기 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흐름으로 보면 마음은 남아있는데 만족을 못 느끼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끝부분엔 권태, 무리감, 반응 저하가 보여요. 이건 0번님이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감정 소진을 겪었거나 혹은 내가 이 관계에서 뭘 느껴야 하지라는 자기 검열이 심해진 상태예요. 상대는 감정이 힘들어지면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마비처럼 무덤덤해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번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어?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자존감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은 0번님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 처리 습관에서 비롯된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0번님은요. 상대가 본 0번님의 존재가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보는데요. 상대의 눈엔 0번님은 능력있고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주변에서 평가가 좋은 사람으로 비쳤어요. 말이나 분위기에서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정돈되고 올라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또 0번님은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는 타입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품위와 기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상대가 봤을 때 0번님은 대충 만나고 대충 흘려보내는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 즉 관계를 제대로 세우려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작부터 망설임이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닫고 저울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초반 에너지에선 상대가 0번님을 향해 결정을 미루고 마음을 잠그는 장면이 강해요. 이건 0번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관계를 마주할 때 불편한 선택을 피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0번님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해줄 수 있어요. 좋긴 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내 기준이 분명한데 내가 그 기준을 계속 맞출 수 있나? 확실히 하려면 책임이 따라오는데 그 책임을 지금 지는 게 맞나? 그래서 0번님이 보기엔 상대가 애매했고 상대의 입장에선 애매함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긋나게 된 핵심은요.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단이 필요했던 시점인데요. 중간 흐름에는 끝내고 새로 가는 결단이 떠요. 상대 입장에서는 관계를 계속 가져가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했을 거예요.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더 안정된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끊고 본인 흐름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런데 상대는 이 시점에서 중간지대 애매한 만남이나 편한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고 결국 선택은 정리 쪽으로 기울기 쉬워요. 특히 상대는 감정이 좋고 나쁨보다 이 관계가 앞으로 내 삶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훨씬 크게 봐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결단이 잔인해 보일 정도로 단호해질 수 있어요. 상대가 느낀 0번님의 강점이 동시에 압박이 된 지점이 있는데요. 상대는 0번님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이 있는 사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끌렸지만 동시에 이런 압박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네. 나도 제대로 보여줘야 하네. 내가 흔들리면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신뢰하지 않을 거야. 0번님 앞에서는 어설프게 굴면 안 된다. 0번님의 존재감과 기준이 상대에게는 매력이었지만 상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그게 자꾸 패배감이나 자존심 자극으로 작동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갈등 방식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기려는 말이 나오고 상처가 남았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매우 현실적인 장면이 보여요. 상대는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기보다 말로 우위를 잡아 끝내려는 방식을 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방식은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정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상처를 남겨요. 상대가 그거 순간을 원한 건 이해가 아니라 승리 혹은 주도권 회복이었을 수 있어요. 영버님처럼 품위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이건 치명적이에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좋은 말이 와도 마음이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중요하게 본 가치가 있는데요. 원칙과 도덕, 관계의 정석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는데요. 상대가 관계를 볼 때 자기만의 정석을 굉장히 신경 쓴다는 점이에요. 관계는 이래야 한다. 책임은 여기까지 져야 한다. 선은 이 정도까지 지켜야 한다. 이런 기준이 강해요. 그래서 상대는 감정은 좋은데 상황이 애매해 같은 상태를 오래 끌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정리 버튼을 누르기 쉬워요. 영버님이 보기엔 왜 이렇게 딱딱해 싶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질서를 지키는 방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평함과 조건을 따지는 순간 사랑이 뒤로 밀려버린 걸 보여지는데요. 상대는 관계에서 공평함을 많이 봐요. 누가 더 주는지, 누가 더 노력하는지, 내가 손해보는지 이런 계산이 감정만큼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에겐 현실적인 안정, 책임, 생활 기반, 사회적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불락실하거나 감정 기복이 커지면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이게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영버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사랑을 지속하려면 안정과 조건과 균형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상대가 본 영버님의 진짜 매력은 정서적 깊이와 배려인데요. 마지막 흐름은 따뜻해요. 상대는 영버님을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느꼈고 마음을 읽어주고 품어주는 힘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나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상대가 영버님을 위로이자 깊은 물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가 그 깊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없었을 때 그 깊이는 오히려 나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는 마음이 남아 있어도 더 단단한 쪽, 원칙과 조건과 정리를 붙잡을 수 있어 보이네요. 영버님에게 드리는 조언을 보면은요.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의 규격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상대의 입장에서 영버님은 좋았고 존중할 만했지만 그만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대는 그 압박을 성숙하게 대화로 풀기보단 원칙과 승무, 정리로 처리했기 때문에 어긋났습니다. 영버님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거예요. 영버님이 가치가 커서 상대가 흔들린 거지 영버님이 부족해서 어긋난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유형과 다시 맞추려면 감정보다는 먼저 규칙과 합의, 연락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갈등 해결 방식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말로 상처 주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운영 능력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점은 영버님이 혼자 감내할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영버님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번님이 본 상대의 첫 인상은요.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1번님 눈에 상대는 처음엔 생활력, 책임감,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말이나 태도에서 이 사람은 자기 세계가 있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가져갈 줄 아는 사람이겠다라는 인상이 있었죠. 그래서 1번님은 관계를 장난으로 보기보다 제대로 쌓아가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결이 갈려요. 1번님은 쌓는 관계에 무게를 두는데 상대는 느낌과 선택의 순간에 더 흔들릴 소지가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드러난 상대의 이면을 보면은요. 선택지가 많고 마음이 분산되어 보이는데요. 흐름 중반부터는 상대가 한 가지를 딱 고르기보다 머릿속에 가능성과 선택지를 너무 많이 띄워놓는 모습이 보여요. 이 관계를 계속가면 어떤 그림이지? 다른 방식도 있지 않을까? 지금 내 감정이 진짜 확신일까? 이런 식으로 상대가 상상과 고민은 많은데 결정은 늦어지는 타입으로 보일 수 있어요. 1번님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피곤해요. 관계는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쪽으로 굴러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감정 표현은 있는데 깊이 있게 책임지지는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상대는 감정 표현 자체는 할 줄 알아요. 다정한 말, 순간의 설렘, 미안함, 보고 싶다는 표현 같은 것들요. 다만 문제는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움직이는 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그때그때의 기분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번님은 아마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말은 예쁜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감정은 있는데 관계를 지킬 책임감은 흐린 것 같다. 좋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불이치가 쌓이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되거든요. 1번님은 정리하고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중간에 다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는 기운이 뜨는데요. 이건 1번님이 감정에만 끌려가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의 의미와 방향을 재정의하려 했다는 뜻이에요. 즉 1번님은 속으로 이 관계를 계속할 거면 방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애매하게 끌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성숙해졌고 그게 1번님에게는 자기 존중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을 보면은요. 1번님은 쌓고 싶었고 상대는 흐름에 맡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1번님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맞추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강해요. 한번 마음을 주면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반면 상대는 운이나 타이밍, 기분의 흐름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관계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지금은 아닌가 봐. 이렇게 회전문처럼 태도가 바뀌는 면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차이가 결국 어긋남을 만들어요. 한쪽은 관계를 작품처럼 다루는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관계를 파도처럼 타는 방식이니까요. 1번님이 오래 버틴 이유는요. 인내와 자기 통제인데요. 흐름에 참아내는 힘이 강하게 나와요. 1번님은 상대가 흔들려도 한 번 더 이해해보려 했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꾹 눌러서 관계를 지키려고 한 흔적이 보여요. 하지만 이런 인내는 무조건 미덕이 되진 않아요.
상대가 그걸 고마움으로 받아서 성숙해지면 관계가 살아나지만 상대가 그걸 어차피 받아주겠지로 학습하면 1번님만 소진되는 거죠. 결국 1번님은 기준을 세웠어요. 차갑게가 아니라 명확하게요. 후반부엔 1번님이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선과 기준을 세우는 장면이 분명해요. 애매한 관계는 더 못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더 못 믿는다.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합의와 책임이다.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것이에요. 1번님이 상대의 가능성이 아니라 상대의 실제 행동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 보면은요. 상대는 1번님을 관찰했고 1번님은 새 출발을 선택하려 했어요. 상대는 말로는 다가와도 속으로는 1번님을 계속 재보고 살피고 눈치 보는 흐름이 있어요. 직접 책임지기다기보단 정보를 모으고 반응을 보는 방식이죠. 그 와중에 1번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떠요. 이건 꼭 다른 사람이 생긴다 같은 단정이 아니라 더 핵심적으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못 가긴다. 나를 가볍게 대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 다시 나답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방향 전환이에요. 그리고 1번님 입장에서 본 어긋남의 이유는요. 상대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선택과 태도가 흔들렸고요. 감정 표현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책임과 행동이 약했고요. 1번님은 관계를 쌓고 싶었고 상대는 흐름에 맡기려고 했고요. 1번님이 인내로 버티는 동안 상대는 대신 관찰과 회피를 반복했고요. 결국 1번님이 성숙하게 기준을 세우면서 어긋남이 확정된 흐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1번님은요. 상대가 본 1번님의 첫인상은 속도감 있는 연결과 매력과 존재감이에요. 상대는 1번님을 처음부터 반응이 빠르고 대화의 물꼬가 잘 트이는 사람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연락이든 만남이든 뭔가 탁탁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게다가 1번님은 자기 분위기가 분명한 사람으로 보여요. 밝고 당당하거나 눈에 띄는 매력과 추진력이 느껴져서 상대는 이 사람과 있으면 일이 움직인다는 감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엔 설렘이 빨리 오고 그 상대도 그 흐름을 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대 마음에 깔린 것은 불안이 과하게 커지는 사람인데요. 문제는 상대가 관계가 빨리 달아오를수록 마음 한쪽에선 불안과 과열되는 타입으로 보여져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혹시 내가 밀릴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밤에 더 커지는 사람처럼요. 이 불안이 커지면 상대는 사실 확인보다 상상으로 채워버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작은 말 한마디, 답장의 텀, 표정 같은 것도 혼자 확대 해석하기 쉬워 보입니다. 상대가 느낀 혼란도 있는데요. 분명한데 또 안 보이는 사람으로 느꼈어요. 여기서 1번님은 상대에게 매력적이면서도 해석이 어려운 사람으로 비쳐요. 겉으로는 당당하고 안정적이어 보이는데 속마음은 쉽게 다 주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말보다 분위기와 직감으로 판단하는 면이 있잖아요. 상대는 그걸 신비롭다라고 느끼지만 불안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뒤집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즉 상대 입장에선 1번님이 확실한 듯 하면서도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상대의 불안을 더 키웠겠죠. 그리고 타이밍의 장난도 있었는데요.
가까워질 때마다 환경이나 마음의 흐름이 바뀐 것이 보여요. 두 분 사이엔 흐름이 잘 맞다가도 갑자기 방향이 바뀌는 기운이 반복되는데요. 한 번은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또 한 번은 갑자기 거리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요. 상대는 이걸 운명 같은 우연으로 느끼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지라는 불신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결국 타이밍이 흔들릴수록 상대의 불안은 더 커지고 관계의 대화는 더 예민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결정적인 약점도 있는데요. 감정이 성숙하게 흐르지 못하고 비틀린다는 건데요. 여기서 상대 쪽 감정 상태가 매우 중요해요. 상대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깊을 수 있는데 불안과 자존심이 섞이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비틀어 내보이기가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서운했어인데 겉으론 차갑게 굴거나 사실은 확인받고 싶어인데 괜히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다정함과 무심함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식의 감적 기복과 미성숙한 방어가 상대 쪽에서 발생했을 수 있어요. 1번님 입장에선 왜 갑자기 절해가 되는 지점이고 이게 어긋남의 큰 축입니다. 상대가 본 1번님의 현실감은요. 천천히 제대로 쌓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편 상대는 1번님의 관계를 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쌓는 방식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봤을 가능성이 커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말이 되는지 관계가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한지 그런 걸요. 그래서 1번님은 상대에게 가벼운 감정놀이가 아니라 실제로 이어갈 사람으로 보였고요. 그 점이 매력인 동시에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상대가 준비가 덜 된 상태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있게 대할 수 있나라는 압박이 커지거든요. 상대가 느끼는 1번님의 강함이 있는데요. 내가 흔들리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데요. 1번님은 참는 힘이 있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어요. 상대는 그걸 보며 존중도 했겠지만 불안할 때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산다. 내가 중심을 못 잡으면 내가 더 작아 보일 수 있다. 나는 흔들리는데 이 사람은 버티기만 한다. 이 감정이 쌓이면 상대는 괜히 힘 겨루기를 걸거나 말싸움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으로는 경쟁과 충돌이 쌓여 편안함이 사라져 보이는데요. 끝 흐름은 대화가 생산적이지 않고 자꾸 부딪히는 형태로 보여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운영 방식의 긴장과 비교, 자존심 쪽으로 기울면서 편안함이 무너진 거예요. 상대 입장에선 1번님이 밀고 당기기를 한 게 아닌데도 불안이 큰 사람은 그걸 경쟁처럼 느끼기도 해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느낌 같은 착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화는 쉽게 삐걱거립니다. 정리하자면 상대가 본 어긋난 이유는 초반엔 빠르게 가까워질 것 같았지만 상대의 불안이 커졌다는 겁니다. 불안이 사실 확인 대신 상상과 오해를 만들었고요. 1번님은 속마음을 쉽게 다 보여주지 않아 상대가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상대는 감정을 성숙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비틀어 내보냈다는 건데요. 흐름의 타이밍이 자주 바뀌며 안정감이 깨졌다는 거예요. 결국 긴장과 힘겨루기가 쌓여 편안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항상 1번님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2번님이 본 상대의 본질은요. 감정은 깊은데 표현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님 눈에 상대는 기본적으로 정서가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표현이 과하지 않아도 말투나 반응에서 이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가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사람은 마음이 깊을수록 오히려 감정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감정을 들키는 걸 약점처럼 느끼거나 스스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차분하게 정리된 뒤에 말란다에 가까워요. 그래서 2번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대는 한 발씩 물러나며 안정적으로 보이려고 했을 수 있어요. 어긋남의 핵심은요. 상대의 자기 완결성,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처럼 군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상대에게 강하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상대는 2번님 눈에 혼자서도 잘 굴러가는 사람, 자기 생활과 감정의 균형을 스스로 맞추는 사람처럼 비쳤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시작해도 내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과 내가 편한 범위를 먼저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요. 2번님 입장에서는 나는 함께 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자꾸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느낌이 생기기 쉬워요. 바로 여기서 온도차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의 두 번째는요. 말로는 다정하지만 속에는 확실하지 않음과 불안이 깔려 있어요. 상대가 다정함을 보여도 그 아래엔 불확실함이 깔려 있어요. 이 불확실함은 꼭 다른 사람이 있다 같은 자극적인 방향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는 관계가 진짜로 깊어졌을 때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내 감정이 확신인지, 잠깐의 위로인지, 이 관계가 안정적인 미래로 이어지는지 이런 질문들이 상대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2번님이 보기엔 상대가 어떤 날은 가까워졌다가 어떤 날은 멀어지거나 애매해지고 말이 뿌옇게 흐려지는 순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2번님이 마음을 흔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 보였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함께하면 그림이 예쁜 사이였다는 거죠. 흐름 중엔 둘이 함께 있을 때 분위기가 좋고 관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장면이 떠요. 즉 함께 있으면 안정감도 있고 주변에서 봐도 잘 어울리거나 커플 같은 느낌이 분명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번님은 이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고 상대도 그 순간만큼은 충분히 좋았던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상대의 회피 습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잠깐 멈춤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상대는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지려는 타이밍에 갑자기 쉬어가거나 멈추는 선택을 하기 쉬워요. 연락텀이 늘거나 대화가 감정적인 주제로 가면 피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같은 모드로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이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정리이지만 2번님 입장에서는 방치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반복될수록 2번님은 점점 지치고 상대는 더 조용해지는 악순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찰이 생긴 이유는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도권 충돌로 보여지는데요. 중간에 부딪힘의 기운이 보여요. 이건 크게 싸웠다기보다 서로의 방식이 맞지 않아서 생활 속 긴장감이 생긴 흐름에 가까워요. 2번님은 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쪽이 강하고 상대는 좋으면 좋고 불편해지면 잠깐 물러나자는 쪽이 강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 충돌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데요. 말과 분위기로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대는 순간순간 분위기를 바꾸거나 말로 설득하거나 다시 좋게 만들 줄 아는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어느 순간은 다정하게 풀고 웃고 다시 가까워지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번님에게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분위기가 덮인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번님이 느낀 결정적인 감정은 함께 있어도 내가 원하는 깊이는 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후반 흐름은 욕구가 분명해요. 이번님은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안정과 확신, 정서적 약속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주면 됐지 쪽으로 머물기 쉬웠던 사람입니다. 결국 2번님은 마음속에서 이런 결론 내리기가 쉬워요. 이 관계는 달콤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간다. 상대는 나를 좋아해도 끝까지 함께 갈 선택은 다른 문제다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남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로 보여지는데요. 끝의 흐름은 단절이라기보다 스스로 걸어 나오는 선택에 가까워요. 2번님은 상대를 미워서라기보다 관계가 계속 반복되면 2번님 마음이 닿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 흐름으로 읽혀져요. 2번님 입장에서 본 어긋난 이유는요. 상대는 다정했지만 깊어질수록 불확실함이 커졌고요. 상대는 혼자 균형을 지키려고 해서 관계가 안정권으로 못 들어갔고요. 상대는 중요한 순간마다 멈추고 쉬는 방식으로 거리를 만들었고요. 분위기는 좋았지만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덮이는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2번님은 원하는 깊이, 확신과 약속을 얻지 못해 스스로 걸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2번님은요. 상대가 본 2번님의 기본 이미지는 혼자서도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인데요. 상대 입장에서 2번님은 외로움을 견딜 줄 알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으로 비쳤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쏟아내기보다 혼자 소화하고 난 뒤에 말하는 타입이요. 이건 성숙함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불안한 타입이라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랑 같이 있어도 마음은 혼자 있는 느낌이야. 내가 들어갈 자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즉 상대는 2번님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거리감을 체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2번님에게 크게 끌린 이유는요. 가정적 안정감, 믿을 만한 삶의 그림인데요. 중간에 아주 현실적인 감점이 크게 떠요. 상대는 2번님에게서 단순한 설렘보다 생활의 안정, 관계의 지속성, 함께 만들어갈 기반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감과 신뢰, 장기적으로 같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 이런 건 가볍게 만나는 관계에서는 잘 안 느껴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상대는 2번님을 진짜로 만날 사람으로 보며 무게를 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긋난 이유 첫 번째는요.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확신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상대는 2번님과의 관계를 천천히 키우려고 했거나 혹은 2번님의 속도를 맞추려 애쓴 흔적이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 속에서 이런 감정이 커졌을 수 있어요. 나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걸까? 언제쯤 우리가 될까? 내가 기다리는 만큼 돌아오는 게 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기다림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존심이 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긋난 이유 두 번째는요. 2번님의 경계심과 방어가 상대에겐 벽처럼 느껴지는데요. 2번님은 쉽게 무너지지 않은 대신 쉽게 열리지도 않아요.
상대가 보기엔 2번님이 상처를 겪어본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선을 지키는 것이 명확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때때로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가가면 또 한 번 막히네. 이 사람은 손을 잡아도 마음은 꽉 쥐고 있어. 나를 믿지 않은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가? 2번님에게는 신중함이지만 상대에게는 친밀감의 속도를 제한하는 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장면들이 보여지는데요. 함께 가고 싶다와 내가 지키고 싶다의 충돌이 있어 보여요. 여기에 관계의 핵심 갈등이 보여요. 상대는 2번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선택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고 2번님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상대는 관계를 선택했으면 더 열어야 한다는 쪽이고 2번님은 더 열려면 더 확실해야 한다는 쪽이 강해요. 둘 다 맞는 말인데 이 두 문장이 동시에 만나면 관계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느낀 답답함이 있는데요. 2번님이 스스로를 묶어두는 느낌이에요. 흐름 후반에는 2번님이 생각과 감정 안에서 스스로를 묶는 장면이 떠요. 2번님은 상대를 좋아해도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까? 혹시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확답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이런 생각들이 강해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졌을 수 있어요. 상대는 이걸 2번님이 나 때문에 불안한가? 혹은 나를 크게 원망하지 않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상대가 보았던 2번님의 매력은요. 다정함과 로맨틱한 결이 있는데요. 상대는 2번님이 차갑기만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2번님 안에서 사랑을 예쁘게 표현하고 싶은 면, 정서적으로 섬세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다정함이 늘 안정적으로 나오기보다 마음이 안전할 때만 나오거나 상대가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드러나는 느낌이어서 상대는 더 혼란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님의 선명한 기준이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끝의 흐름은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명확함이에요. 상대는 결국 2번님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엔 맞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결론 내리는 사람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끝까지 신중하다. 내가 원하는 속도로는 못 가겠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한다면 이 관계는 내 쪽으로 더 흔들린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기 쉬웠어요. 정리하자면 상대가 본 어긋난 이유는요. 2번님은 단단하고 신중해서 마음을 여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상대는 2번님에게 장기적 안정감을 받지만 확신이 늦어지자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2번님의 경계와 자기 보호가 상대에겐 벽처럼 느껴졌고요. 서로 사랑은 있었지만 열어야 한다와 확실해야 한다의 논리가 충돌해 보였어요. 결국 2번님의 선명한 기준과 상대의 불안이 맞물려 어긋났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2번님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번님이 본 상대의 핵심은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데 통제 욕구도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번님이 눈에 상대는 처음부터 매력과 끌림이 강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분위기, 말, 행동에서
이 사람이 주도하는 에너지가 있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상대 중심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사람은 끌림이 커질수록 사랑을 편안하게 흘려보내기보다 확보하려는 방식을 쓰기 쉬워요. 상대를 믿고 맡기기보다는 관계의 속도와 방향과 규칙을 자기가 잡아야 안정되는 타입이죠. 그게 때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가까워질수록 집착이나 소유감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관계의 시작은 확 끌고 가는 추진력이었지만 그게 부담으로 변한 게 아닐까 싶네요. 상대는 관계를 애매하게 두는 걸 싫어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생기면 빨리 진도를 나가거나 분명한 형태를 만들거나 우리 이렇게 하자처럼 결정과 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편이죠. 처음엔 그게 든든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3번님 입장에선 이런 느낌이 생기기 쉬워요. 내 페이스가 존중받기보다 끌려가고 있다. 선택이 우리의 합의가 아니라 상대의 결정이 된다. 즉 추진력이 배려를 앞지르는 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미래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건데요. 흐름 속엔 앞을 내다보고 선택지를 계산하는 장면이 있어요. 상대는 관계를 감정만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그림, 현실 조건이라든가 성취라든가 체면이라든가 결과 같은 면을 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3번님에게 이런 압을 주기도 해요. 우리 관계가 어떤 수준으로 가야 하는지, 언제쯤 어떤 단계로 가야 하는지, 내가 이 관계에서 얻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 반면 3번님은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려면 속도보다는 균형과 합의, 서로의 호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편일 수 있고요. 이 차이가 쌓이면 같은 목표를 말해도 방식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이기려는 대화와 상처가 남는 승부인데요. 중간 흐름이 가장 날카로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는 해결보다 승부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맞냐, 누가 더 옳냐, 누가 더 주도권을 갖냐. 이 모드로 들어가면 말이 점점 세지고 관계는 금방 필요해져요. 3번님은 아마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상처를 남긴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성인 관계에서 이 지점이 결정적이에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는 운영 능력이거든요. 운영이 승부가 되면 사랑이 버티기를 못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세 번째 원인은요. 책임과 부담의 과부하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엔 짐이 너무 커진 기운이 강하게 보여요. 상대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책임을 과하게 끌어안거나 그 책임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변해요. 연애가 쉼이 아니라 업무처럼 느껴지고요. 서로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못 맞추면 실망이 커지고요. 결국 좋아하는데도 지친다는 상태로 간다는 건데요. 3번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왜 이렇게 무겁지라는 감각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관계, 체면이 서는 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상대는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장기적 안정, 가족과 미래와 기반 같은 단단한 형태를 바랬던 그림이 강해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 더 조급해질 수 있어요. 이 관계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를 계속 확인하고 싶었고 그 답이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불안이 다시 통제로 바뀌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3번님이 보기에 상대는 방어적이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상대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편이라 쉽게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3번님이 의견을 내거나 선을 세우면 상대는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더 방어적으로 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인정 욕구도 커요. 밖에서든 관계 안에서든 내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확신이 필요하고 그게 채워지면 반대로 꽤 열정적이고 든든하게 움직일 수 있죠. 문제는 그 인정 욕구가 과해지면 관계가 서로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평가하는 관계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관계가 유지되려고 했던 이유는 서로를 맞추려는 조율의 흔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끝부분에 섞어 맞추려는 기운이 있어요. 즉 완전히 틀어진 관계라기보단 중간중간 서로 타협해 보려고 하고 온도를 맞춰 보려고 했던 노력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조율은 한쪽만 하면 성립이 안 돼요. 상대가 내 방식대로 맞춰 가까웠거나 3번님이 내가 다 맞추다 지친다로 넘어갔다면 그 조율은 오래 못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는 체면과 성취가 관계에도 들어오며 더 팽팽해졌다는 건데요. 마지막 흐름으로는 겉으로는 잘된 것처럼 보이고 싶음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는 관계에서도 자기 성취와 체면, 승리의 느낌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님이 어긋남을 이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우리 둘의 행복보다 결과에 끌려간다. 사랑이 편안함이 아니라 경쟁과 증명으로 변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아무리 끌림이 있어도 마음은 점점 마르게 돼요. 3번님 입장에서 본 어긋나는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요. 강한 끌림이 있었지만 친밀감보다 통제와 확보가 먼저 컸다는 거고요. 상대의 추진력은 초반에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부담과 압박이 되었고요. 갈등이 생기면 해결보다 승부로 흐르며 상처가 남았다는 거예요. 책임과 기대치가 과부하되면서 사랑이 버티는 관계로 변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서로 조율하려고 했지만 균형이 깨져 결국 팽팽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3번님은요. 외로움과 결핍을 감추고 버티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상대의 눈에 3번님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 나 혼자 남았을까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까봐 같은 결핍감이 은근히 깔려있는 사람처럼 비쳤을 가능성이 커요. 그 결핍은 징징대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척, 쿨한 척, 혹은 빨리 뭔가 확정하려는 방식으로 드러났을 수 있어요. 상대는 그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 사람은 정말 빛나겠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은 확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도 생길 수 있어요. 3번님이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인 지점은 말과 분위기로 판을 바꾸는 힘인데요. 상대가 3번님에게 강하게 끌린 이유 중 하나는 3번님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말이든 분위기든 지금 이 순간을 설레게 만들고 관계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매력은 양날이에요. 상대가 안정형이면 재밌다로 끝나지만 상대도 불안이 있는 편이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드는 분위기가 진짜인지 순간의 연출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즉 3번님이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는 진심과 기류 사이에서 계속 의미를 해석하느라 피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의 초반 분위기는 가볍게 시작되는 듯 했지만 기대는 크게 부풀어 올랐다는 건데요.
상대의 입장에선 초반에 관계가 가볍게 문이 열리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시작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3번님을 보면 이건 잘만 되면 크게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이상적 기대가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관계는 더 현실적인 확인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 흐름에서는 기대가 커진 만큼 현실 확인이 따라가지 못해 상상 속 관계가 먼저 커진 패턴이 보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긋나게 된 이유는요. 희망이 크다가 한 번에 무너진 순간이 있어 보이는데요. 중간에 갑작스러운 붕괴 같은 장면이 강하게 떠요. 이건 꼭 큰 사건 하나만을 뜻해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더 흔한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쌓인 오해나 불만을 제때 풀어내지 못하고요. 괜찮은 척 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거나 한 번에 정리해버리고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관계의 구조가 흔들리고요. 상대는 이 순간을 겪으며 이 관계는 안정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대는 방어적으로 만들고 이후부터는 사랑보다 자기 보호가 우선으로 되기 쉬워 보입니다. 상대가 느낀 3번님의 취약점도 있는데요. 붙잡는 힘이 강해질 때 생기는 집착과 얽힘이 있어 보여요. 흐름에는 놓기의 어려움, 끊기 어려움 같은 끈끈한 에너지도 섞여 있는데요. 상대가 보기에 3번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상대를 더 강하게 붙잡거나 관계를 확정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방식 혹은 반대로 확 끊어버리는 방식이요. 이처럼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면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으로도 보이지만 불안한 순간에 이 사랑과 엮이면 내 삶이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는 마음이 남아도 점점 더 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붕괴 이후에 상대의 정서를 보면은요. 후회와 상실감, 그런데 다시 붙잡을 용기는 없다는 건데요. 중반 이후에 상실감과 후회가 진하게 남아 있어요. 상대는 3번님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감정을 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건 후회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대는 후회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느껴요. 다시 시작하면 또 무너질까봐 무섭다.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 감정은 남아도 관계 운영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남아도 행동은 멈추게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란을 키운 요인이 있는데요. 성택지가 많아 보이고 감정이 분산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선택지가 많아 보이는 기운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단정이 아니라 상대가 느끼기에 3번님이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듯 보이거나 말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관계의 방향이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은 인상을 주거나 그렇게 비쳤을 가능성을 말해요. 상대가 불안한 상태일수록 이런 신호를 더 크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진짜가 뭔지 모르겠다는 혼란 속에 들어가고 혼란이 커질수록 대화보다 회피를 선택하기 쉬워요. 그리고 마지막 흐름을 보면은요. 잠깐 멈추고 싶다와 그래도 행복을 원한다가 나오는데요. 후반에 정지가 나와요. 상대는 지금까지 감정 소모 때문에 한동안 머리를 식히고 싶어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지막엔 평온하고 따뜻한 관계에 대한 욕구도 남아있어요. 즉 상대가 원하는 건 사실 단순해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서로를 망가뜨리지 않는 행복. 다만 상대는 3번님과의 관계에서 그 행복이 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불안정하게
무너질 위험도 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본 어긋남의 이유를 정리해 보면은요. 3번님 안에 결핍과 불안이 관계에 은근히 섞여 보였다는 게 있었고요. 초반에 설렘과 기대가 컸지만 현실 확인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생기며 불안정한 관계로 각인이 되었다는 것과 붙잡는 힘과 얽힘이 강해질수록 상대는 더 도망가고 싶어졌다는 것도 있었고요. 후회는 남아있지만 다시 감당할 용기는 줄어들었다는 것과 결국 상대는 쉬고 싶어졌고 동시에 평온한 행복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다고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항상 3번님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4번님이 본 상대의 기본 이미지를 보면은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속도와 기복이 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4번님이 눈에는 상대에는 처음에 믿음직하고 중심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말투나 태도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같은 기운이 있고 관계를 대충 흘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상대는 관계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순간이 있어요. 연락이 확 빨라지거나 감정 표현이 뜨겁게 들어오거나 우리 이렇게 하자처럼 추진이 붙는 시기요. 문제는 그 속도가 꾸준히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어느 순간에 다시 자기 페이스로 확 움켜쥐고 멈춰버리는 쪽으로 흔들렸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관계 초반 분위기는 기다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4번님으로 보고 있는데요. 4번님은 상대를 보면서 단순히 설레기만 했던 게 아니라 치유되는 느낌, 잘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느리게 가거나 상대가 애매한 순간이 있어도 4번님은 쉽게 끊기보다 시간을 주고 지켜보는 선택을 했던 흐름이 강해요. 즉 4번님은 지금 당장 결과보다 과정을 쌓는 타입이에요. 상대가 흔들리더라도 조금만 더 두면 자리 잡겠지 하고 기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긋남의 핵심의 첫 번째는요. 나는 장기전, 상대는 단거리 질주의 성향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엇갈림이 아닌가 싶어요. 4번님은 관계를 천천히 검증하고 키우는 방식을 선호해요. 시간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죠. 반면 상대는 어느 순간 불이 확 붙었다가 또 어느 순간에 확 움켜쥐고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였을 수 있어요. 이 차이는 관계의 리듬을 깨요. 4번님은 꾸준함을 원하고 상대는 강한 확신 혹은 강한 자극이 있을 때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 두 번째를 보면은요. 상대의 소유 또는 방어가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는 건데요. 상대는 관계에서 자기 마음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것을 지키려는 방어가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4번님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워지면 좋아하면서도 결정적인 지점에서는 내 영역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자기 불안이 올라오면 더 꽉 잡거나 반대로 더 닫아버린다는 거죠. 관계에서 나를 이해해줘 보다 내 기준에 맞춰줘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초반엔 진지하다로 해석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이 막히거나 협상이 어려운 관계로 느껴지기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으로 또 보이는 게 있는데요. 열정은 있는데 방식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대는 매력도 있고 순간의 열정도 강해요. 그래서 관계가 살아나는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열정형 사람들은 흔한 함정은 열정이 꺼질 때 소통을 정리로 대신하거나 혹은 감정이 앞서 말과 행동이 튀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4번님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이 감각이 반복되면서 신뢰에 금이 간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너지듯 깨진 신뢰 혹은 예상치 못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중간 후반에 갑작스러운 붕괴 같은 장면이 보이는데요. 꼭 큰 사건 하나가 있었다기보다 보통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쌓인 불만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가 한 번에 터지거나 권위와 주도권 문제로 크게 부딪히거나 한쪽이 통보처럼 결정을 내려 관계 구조가 깨져버리거나 이때 4번님은 내가 참고 기다린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같은 허탈감이 오고 상대는 이게 내 방식이야처럼 더 단단해지거나 반대로 나도 감당 못하겠다로 무너질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감정이 있는데요. 미움보다도 추억과 미련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끝쪽에 과거의 결이 강한데요. 이건 4번님이 상대를 아직도 사람 자체로 미워하진 않았고 오히려 좋았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딱 끊는다기보다 좋았던 기억을 붙들고 생각하는 면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기억이 좋았다와 관계를 다시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별개라서 여기서 4번님이 스스로를 더 보호해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4번님 입장에서 본 어긋난 이유를 정리하자면요. 4번님은 기다리며 쌓는 관계를 원했지만 상대는 속도가 들쑥날쑥했고요. 상대는 마음이 커질수록 통제와 방어가 강해져 친밀감이 숨막히는 순간이 생겼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갈등을 성숙하게 풀기보다 충돌과 통보와 단절로 흐르기가 쉬워 보였습니다. 결국 예상 못한 큰 충격처럼 신뢰가 깨졌고 남은 건 추억과 아쉬움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가 본 4번님의 첫 이미지는요. 완성형 관계가 가능해 보이는 사람인데요. 상대 입장에서 4번님은 가볍게 스쳐갈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면 관계를 한 단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투나 태도, 삶을 대하는 결에서 정리된 느낌이 있고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려는 기운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상대는 4번님을 보며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이 사람과라면 관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이런 기대를 품기 쉬워 보였어요. 그리고 관계 초반에는 대화가 서로 통하고 맞는 부분이 분명했다고 카드가 나왔는데요. 초반에 두 사람 사이엔 선명한 합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대화가 잘 통하거나 서로가 원하는 관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맞았던 느낌이죠. 상대는 4번님과의 연결에서 내가 더 또렷해진다, 이 관계는 애매하지 않다 같은 확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의 온도가 꽤 예쁘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긋남의 시작을 보면은요. 서로 좋아했는데도 시간이 멈춘 구간이 있어 보여요. 중간 흐름에 멈춤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이건 감정이 사라져서라기보다 관계가 현실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결정을 미루거나 상황이 묶이거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구간이 있었다는 뜻에 가까워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이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분명 마음은 있는데 왜 앞으로 못 가지? 지금 이 관계는 진행 중인가?
정지 상태인가?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애매한 정지는 결국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다시 붙는 불씨가 있는데요. 여전히 끌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가 있어요. 흐름 안에는 다시 불이 붙는 장면이 있어요. 즉 중간에 멈춤이 있었어도 상대는 한때 다시 밀어붙이고 싶거나 다시 설레고 싶거나 관계를 살리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을 수 있어요. 이때 상대가 느낀 4번님은 가만히 있으면 더 큰 가능성이 될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음이 쉽게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가 4번님에게 묶였던 감정은 추억과 익숙함과 마음의 자리인데요. 상대는 4번님과 함께 했던 좋았던 순간들이나 익숙한 정서에 자꾸 마음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다가도 그래도 우리 좋았던 게 있지라는 마음이 발목을 잡았을 수 있어요. 이건 4번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4번님을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저장해 두고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어긋난 이유는요. 말이 설명해진 순간 오히려 끝이 빨라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아픈 지점이 나온 듯해요. 관계가 애매하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말로 정리를 시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설명해질수록 관계가 좋아지기보다 오히려 상처가 확정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버린 장면이 보여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결론은 내려야 해. 내가 더 흔들리기 전에 잘라야 해. 확실히 말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 그런데 그 확실함이 상대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대신 4번님에게는 너무 날카로운 통보나 단절처럼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끝내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형태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대가 느낀 4번님에 대한 평가는요. 진심은 있는데 방향이 달라 보였다는 건데요. 상대는 4번님을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진심은 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가 혼란스러웠던 지점은 4번님이 진심이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로 번역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는 지금 확정하자, 지금 형태를 만들다 쪽인데 4번님은 지금 더 보고 조율하자, 확실해지면 가자 쪽이었거나 이렇게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면 서로를 사랑해도 타이밍이 어긋나기 쉬워 보여요. 끝이 끝만이 아니었던 이유도 있는데요. 현실적 새 기회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흐름 후반에는 완전히 무너진 뒤에도 새롭게 기반을 깔 수 있는 기회가 같이 보이는데요. 이건 꼭 재회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는 이런 의미예요. 관계가 끝나더라도 그 끝이 감정의 미화로 남기보다 정리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다시 닿는다면 예전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조건과 약속을 새롭게 짜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즉 상대 입장에서도 이게 완전한 실패였다라기보다 방식만 바꾸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무너졌다는 감각이 남을 수 있어 보여요. 마지막 장면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결국 마음은 말하고 싶었다인데요. 끝에 감정 표현이 남아 있어요. 상대는 마지막에 완전히 냉정해졌다라기보다 마음 한편으로는 4번님에게 좋았던 마음, 미안함, 혹은 다시 부드럽게 말하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 마음을 성숙한 방식으로 꺼내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치면서 끝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 본 어긋난 이유를 정리하자면요.
4번님은 완성형 관계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였고 초반 합도 좋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현실로 굳는 구간에서 멈춤이 길어지며 불안과 피로가 쌓였고요. 다시 불씨는 살아났지만 결정의 순간에 말이 날카로워지면서 상처가 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상대는 추억과 미련이 있었지만 결국 결론을 급하게 내며 끝이 빨라졌어요. 끝은 아팠지만 방식을 새로 짜면 가능했을지도 라는 여지도 남아있어 보입니다. 항상 4번님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5번님이 본 상대의 시작은요. 이 사람과는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건데요. 초반 에너지에서 상대는 5번님에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가볍게 설레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면 만나질수록 현실적 기반이 잡히는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도 밝았어요. 상대와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잘 맞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쉬운 흐름이죠. 5번님이 그 관계에 마음을 열고 기대를 가지게 된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어긋남의 첫 충격이 있는데요. 한 번에 꺾이는 결론과 너무 아픈 방식이었다는 건데요. 중간에는 끝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장면이 강하게 보여요. 이건 단순한 싸움보다 5번님 입장에서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경험에 가까운데요. 현실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쉬워요. 갑작스럽게 단절되거나 통보를 받거나 정리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말을 직설적으로 듣거나 한 번의 선이 그어져 버리거나 혹은 반복된 문제의 끝에 이제 끝처럼 정리되는 장면이 있거나요. 중요한 건 5번님이 느낀 아픔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이 무너진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을 보자면요. 상대의 균형의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마음과 현실을 동시에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 뒤의 흐름을 보면 상대는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거나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식의 갈팡질팡이 있어 보여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일이나 사정이나 상황 그리고 감정 욕구 또는 설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때 더 급한 쪽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5번님 입장에서는 좋다면서 왜 흔들려? 하려면 하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서는 일관성이 신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의 강한 매력을 보면은요. 추진력과 자신감, 불을 붙이는 사람인데요. 상대는 분명 매력적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확 끌고 가고 표현도 크고 관계에 불을 붙일 줄 아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5번님이 마음을 놓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가끔 정말 멋있고 확실하니까. 다만 이런 타입은 기복이 생기면 그 불이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태우는 불이 되기도 해요. 확신이 있을 땐 뜨겁지만 불안해지면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빠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요. 사람은 있는데 마음이 고립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외로움이 보여요. 둘이 관계를 하고 있는데도 5번님이 어느 순간 혼자 버티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순간에 상대가 함께 해결하지 않던가 힘들 때 내 편이 아니라 내 앞에서 사라지던가
사과나 설명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던가.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5번님은 이 관계를 나를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쪽으로 마음이 굳기 시작해 보여요. 그럼에도 다시 붙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감정의 불씨와 서로에게 맞는 결이 있어요. 흐름 속에는 다시 시작하려는 불씨가 보여요. 즉 완전히 꺼진 관계가 아니라 중간중간 다시 좋아지는 순간이 있었고 상대도 5번님에게 끌리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사람 사이에 서로에게 맞는 결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교감이 되고 정서적으로 연애적으로 합이 맞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만난다가 생길 수 있는데요. 5번님이 느끼는 상대의 본질은요. 따뜻함이 필요할 때 직감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겉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결이 있어요. 상대는 관계에서 모든 걸 말로 정리하기보다 마음을 직감과 분위기 그리고 암묵적인 신호로 주고받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잘 맞으면 로맨틱하지만 어긋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5번님은 상대가 말로 책임을 지길 바랄 수 있고 상대는 굳이 말로 못 박으면 부담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언어 차이가 쌓이면 우린 같은 관계를 보고 있는데도 계속 다르게 해석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긋난 이유는 가능성은 컸지만 안정적으로 굳히는 방식이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리하면 5번님 입장에서 이 관계는 이렇게 남기 쉬워요. 시작은 너무 좋았고 현실도 감정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간에 큰 상처로 신뢰가 깨졌고 그 이후엔 서로를 좋아해도 일관된 운영이 안 됐다는 건데요. 감정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안정적인 관계로 굳힐 합의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5번님 입장에서 본 어긋난 이유를 정리하자면요. 초반에는 현실적 가능성과 밝은 분위기로 될 것 같은 시작이었지만 중간에 큰 단절과 상처로 신뢰가 크게 무너졌고요. 상대는 마음과 현실의 균형을 못 잡고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의 추진력과 매력은 컸지만 기복이 관계를 지치게 만들었고요. 결국 교감은 있어도 안정적으로 굳히는 합의가 없어 어긋나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본 5번님을 보면은요. 살림이 되는 사람, 관계를 제대로 굴리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상대방 입장에서 5번님은 현실 감각이 좋고 관계를 생활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말만 앞서는 타입이 아니라 챙길 건 챙기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쪽. 그래서 상대는 5번님에게서 안정감, 믿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요. 또 5번님은 감정이 요동칠 때도 한 번 더 조율하려고 하고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태도가 있어요. 상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어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상대가 느낀 압박이 있는데요.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상대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지점은 5번님이 관계를 다듬고 개선하는 힘이 강하다는 점인데요. 5번님은 잘 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인데 상대방 입장에선 그 노력이 때때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이지? 라는 점검이 잦던가 관계가 흐트러지면 다시 맞추려는 관리가 들어온다라든가 애매함을 오래 두기보다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성숙한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상대가 확신이 느리거나 감정이 불안정한 타입이라면 이걸 나를 평가하는 느낌, 내가 기준에 맞춰야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으로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조율과 성장을 원했는데 상대는 마음이 자꾸 비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흐름의 무관심함, 그리고 권태의 흥미 저하가 보여요. 상대는 5번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진행될수록 어느 순간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건 5번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사랑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게 안정보다 정서적 설렘과 감정의 확신, 내가 특별하다는 감각 쪽이 더 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5번님이 현실적으로 잘해줄수록 상대는 파라독스처럼 고맙긴 한데 마음은 덜 움직이는 상태로 빠져기도 해요. 그리고 어긋남의 핵심 두 번째를 보면은요. 주고받는 균형이 미묘하게 깨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의 시선에서 5번님은 주는 쪽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는 사람이 강할수록 받는 쪽은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빚진 느낌이 들어. 내가 충분히 돌려주고 있나? 내가 못하면 미안해질 것 같아. 이게 쌓이면서 상대는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오고 부담이 올라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들어요. 즉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멀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패턴이 있어 보이는데요. 겉으로는 맞추는 척 속으로는 빠져나갈 길을 찾는다.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가 정면으로 말하기보다 속으로 계산하거나 피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만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요. 괜찮아 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중요한 감정은 숨기고 행동으로만 거리를 두어 보이는데요. 이게 쌓이면 5번님 입장에선 왜 갑자기 달라졌지가 되고 상대 입장에선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아 피했다라가 돼요. 결국 관계가 같은 방향을 못 보고 엇갈린 채 굳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마지막에 붙잡은 방식도 나왔는데요. 내가 정한다, 내가 통제한다가 있어요. 후반 흐름엔 통제와 결정과 선긋기 에너지가 강해요. 상대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감정을 풀기보다 규칙처럼 정리하거나 단호하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정도면 됐다. 더 끌면 서로 힘들다. 내가 흔들리기 전에 정리하자. 5번님에겐 이게 차갑거나 일방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본 어긋난 이유를 보자면요. 5번님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상대가 높게 평가를 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다듬고 성장시키려는 힘이 상대에게는 평가와 압박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고요. 상대는 마음을 비는 공간, 권태와 확신의 부족을 겪었고 그것을 솔직히 다루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미묘하게 깨지며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뀌었고요. 상대는 정면의 대화보다 회피와 거리두기로 빠져나가려고 했고 결국 단호하게 선을 그은 걸로 보여집니다. 5번님 항상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